녹화 시작. 얘네는 그 뒤에 문제가 몇 번이냐면 지금 체제에서의 15번들이에요. 전원다. 뒤에 한 6개가 이제 제일 어려운 애들인 거죠. 제가 지금 그 다른 쪽 내신 대비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서 체력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오늘까지만 좀 안 좋을 거니까. 예. 오늘까지만 좀 안 좋을 거야. 계산이 틀리거나 이러면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적 정의가 뭔지만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의 바로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잠시만요.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 얘기할 때 우리가 요걸로 표현한다 그랬죠. 요게 뭐냐면 이름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그리고 뜻이 뭐냐면 n번째 항. n번째 항. 그리고 표현은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an이 뭐 3n 플러스 1이다. 이러면 이제 이런 수열이고, 이게 n번째 항이 이렇게 주어지면 첫 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여기 1 넣고 1 넣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항은 4가 되고, 10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10 넣으면 31이 돼요. 그리고 이 수열이 굳이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무슨 수열이냐 그러면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수열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열에 대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에 관계식을 줄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n번째 항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번째 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규칙성을 식으로 줄 거예요. 이걸 이제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방금 쓴 거랑 비슷한 걸 해볼게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언젠가 가다 보면 이제 n번째 항이 있겠죠. 그럼 이게 n번째 항이면 이거는 그 바로 다음 항이겠죠. 위치적으로 그 다음 항이에요. 그럼 그 다음 항은 그 전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규칙성을 주는 거예요. 관계식을 주는 거예요. 관계식. 이렇게 줬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n이 뭐냐 그럼 n은 자연수 다 돼요. 아무거나 넣어도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3 넣으면 여기 4가 되잖아요. 세 번째 항에다가 3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100 넣으면 100번째 항에다가 3 더하면 101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든 간에 이웃한 두 개를 보면 3 커진다는 얘기죠. 다음 항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등차 수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정도까지는 익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지금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항이에요. an 혼자 있고 그걸 n에 대한 식으로 쫙 써준 게 일반항. 여길 보면 n번째 항을 식으로 준 건 아니고 그 다음 항하고 이 전번째 항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여기 안 썼구나. 귀납적 정의. 오늘 파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을 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 10번째 항이 뭐냐 아니면 첫 번째 항으로 가능한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첫 번째 항이 이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항이 되고, 이 규칙에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보면서 할 거예요. 귀납이라는 뜻 자체가 일일이 집어넣어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초반 부분에는 좀 쉬운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납적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볼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역적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계산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넣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n번째 항이고 그 바로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볼 거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거다. 요 두 개만, 귀납적 정의가 이런 스타일로 나왔을 때 이 두 개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옛날에 이름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다. 이제는 뭐 이름이 있다는 건 어떤 규칙을 외우라는 건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일단 1번을 같이 풀 건데 1번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P인 수열이 있대요. 그리고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2래요. 얘는 1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70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만족할 때 P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아니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다음 항은 그 전 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두 칸 건너뛰었어요. 여기 보면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바로 다음 항에 대한 관계식을 안 주고 두 칸 건너갔을 때 흘러가다가 여기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을 건데 여기는 플러스 2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 다음에 있게 된다. 이렇게 줘도 되냐? 이렇게 줘도 돼요. 어떻게 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관계식. 그러니까 3명의 관계식이 나오는 것도 뒤에 나올 건데 몇 개든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올 뿐이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70이 된대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풀 건데 첫 번째를 제가 풀어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자유도 있게 풀면 막 아무렇게나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고 첫 번째 항을 주고 두 번째 항을 P라고 하고 이 두 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래서 그냥 쓸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아마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제가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쓴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예요. 열 번째까지 쓴 이유는 여기까지 힌트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항이 뭐라 그랬냐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이라고 쓸게요. 밑에다 썼어요. 일부러.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 번째 항이 3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를 다 넣을 수 있으니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가 3이 되죠. 내가 궁금한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래요. 그럼 여기다 2를 더해주면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를 더해주면 5가 되고 2를 더해주면 7이 되고 2를 더해주면 9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상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P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P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항이 1인데 P가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P라고 쓸 거예요. 그럼 대신에 네 번째 항을 할 때 뭐라고 쓰냐면 P 더하기 2. 여섯 번째 항을 할 때 여기서 두 칸 건너뛰니까 제가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여기 6이 되니까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더하기 그러니까 네 번째 이거니까 여기다 더하기 2해서 P 더하기 4. 그럼 여기다 또 2 더하니까 P 더하기 6 여기다 되니까 P 더하기 8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건 힌트로 준 건 그걸 네가 다 더하면 70이니까 이걸 다 더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13579 더하면 더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13579 더하는 방법 이렇게 10이고 이렇게 10이고 오니까 25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가운데 그냥 5 빼주면 돼요. 그럼 5, 5, 25 이렇게 뭐 계산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5 홀수 번째 그 다음 짝수 번째 더하면 P 5개니까 5P에다가 2, 4, 6, 8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20을 더할게요. 그래서 그게 70이 되었다. 50이 되고 25로 또 까주면 25가 되니까 5P가 25니까 P는 5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된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고 여기에 뭐 어떤 심오한 내용이 있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일이 나열하면 돼요. 2번을 제가 할게요. 2번까지. 2번 하고 싶으시겠지만 2번 제가 할게요. 왜냐면 여기 초반 나오는 거를 정리를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우개가 없네. 다녀오세요. 하지만 2번 할 거예요. 화장실 가신 틈을 타서. 2번 보면 수열 A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3배 AN이래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n번째에다 뭘 곱해서 다음이 되면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 R이 공비가 돼요.
지금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됐어요. 너무 쉬운데요? A가 2니까 A4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그냥 할게요. 이게 공비가 3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귀납적 정의가 나올 건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름이 없거나 그냥 그 자체로 풀면 되는데 얘나 아니면 이것처럼 더하기 얼마다 그러면 이런 건 등차 수열의 형태고 이거는 곱해져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형태다. 그리고 얘가 공비 R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이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3A가 되죠. 이게 2다. A는 3분의 2가 되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지금 3분의 2고 공비가 3이니까 3의 세제곱해서 약분돼서 9, 2, 18 이렇게 되겠어요. 안 풀어드려도 됐던 것 같은데 자 3번을 해볼게요. 3번 풀어봐 주십시오. 이상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3번 풀기 시작했어요. 네, 영상 찍히고 있으니까. 뭐 이미 많이 찍혔을 거라. 뭐. 이미, 무슨 소리세요? 네, 이미 예전에 그 힘든 모습들 있잖아요. 아니요. 한참 그 힘들 때. 지금은 뭐. 이게 우리가 진수가 나누기가 돼 있으니까 빼기는 맞는데 빼기로 가지 말고 이 진수를 통으로 해서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얼마일까를 풀면 되겠죠. 약간 형태 때문에 그런지 조금씩 헷갈리시나 보네 다들. 잘못된 길을 가. 그쵸. 조금 지금 거의 대다수가 잘못된 길을 가서 다들 잘못된 네, 길을 한 분 빼고 지금 다들 잘못된 길로 갔네요. 이탈 시험 맞았죠? 네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초반에 약간 형태가 귀납적 얘기만 해가지고 너무 다들 이선 씨 거기 그대로 진행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이 너무 지금 초반에 안 돼가지고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거를 마치 뭐 로그 예를 들면 이렇게 로그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고 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게 얼마냐인데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있죠. an 플러스 1은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이 an 플러스 1은 루트 2 곱하기 an이니까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조금씩 좀 많이 생각하셨어요. 이 로그를 막 끼고 막 펼치거나 로그끼리 막 더하고 곱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가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는 이 값 자체가 루트 2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비율이에요. 그 전 항과 그 다음 항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나오기만 하면 넘겨서 등비수열이다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조금 다들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루트 2고 첫째 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다음 요거 이제 공식 쓸게요. S12는 12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 빼기 1 첫째 항 모르니까 A
공비의 12승 빼기 1. 그 다음에 S6은 공비 빼기 1. 등비수열 합 공식이에요. 첫째 항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쓰고 루트 2의 6승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분수로 이렇게 나누라고 하니 똑같은 거 지워주고 똑같은 거 지워주면 되죠. 이렇게 약분돼서. 남는 게 이게 2의 6승 빼기 1이고 밑에는 2의 3승 빼기 1이 되고 합차로 바꾸면 2의 3승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8 더하기 1은 9가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사실 여기 그 등비수열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막힐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를 제가 할게요. 아니 너무 어렵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괜히 해볼래요? 알았어요. 4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렵게 할 것 같은데 4번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자,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이게 귀납적 정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뭘까? 네,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 어떻게 푸느냐? 이걸 뭐 암산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식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펼쳐봤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 1 넣으면 제가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여기 2가 되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3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제가 여기다가 2 넣고 2 넣고 2 넣을 거예요. 모든 자연세대에서 성립한단 말이 없지만 수열이라고 써놓고 나서 거기다가 식을 주면 있군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n은 기본적으로 정수예요. 수열이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자동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제가 써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썼어요. 괜히 이 다음 걸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뭘 알려주냐면 첫 번째 항을 알려주잖아요. 1.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면 두 번째 항은 4가 되겠죠. 두 번째 항이 4면 둘이 더하니까 10이 되겠어요. 세 번째 항은. 10이랑 9랑 더하니까 19가 되고 19랑 12 더하니까 31이 되고 31이랑 15랑 더하니까 46이 되고 46에다가 마지막으로 18을 더하면 64가 되겠어요. 맞았나요? 네. 맞으셨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귀납적 정의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설명 듣다 보면. A7이라 적길래 그냥 날 써보긴 했는데. 그렇게 줘요. 이게 참고로 이제 옛날 교과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 원래 예전에 이름이 있어요. 개차수열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차수열이라고 푸는 방식이 있어요. 알려는 들어볼까요 한번? 아니 안 복잡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사라지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에 이게 사라졌거든요. 사라졌지만 저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걸 내니까. 기존의 문제집도 다 이걸 똑같이 그 개차수열 용어까지 있고 어떻게 푸는지를 다 외웠어요. 일반을 구하는 게 공식이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예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올림포스, EBS에서 교재가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철저하게 여기 숫자를 7도 많은 거예요. 3, 4, 5 이런 것만 줘요. 계속 일부러. 직접 넣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요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거 공식이 딱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까지만 좀 들어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직접 이 일일이 중간중간 가정을 다 구할 수 있지만 내가 궁금한 게 지금 A7이잖아요. 그럼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통으로 그냥 더할 거예요. 더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이쪽과 이쪽이 얘네들 합친 거랑 얘랑 같고 얘랑 얘도 같고 얘랑 같고 같으니까 이쪽을 쭈르륵 더한 거가 이쪽 쭈르륵 더하면 그 결과도 같겠죠. 그리고 더하기로 양쪽이 쭉 펼쳐져 있으면 결국은 얘랑 얘가 똑같은 게 지워지고 똑같은 게 지워지고 똑같은 게 지워지고 똑같은 게 지워져서 이쪽에는 누구만 남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7번째 한번 남아요. 우당탕탕 막 액션 영화에서 막 꽉 먼지가 막 꽝꽝 사람들 지켜보면서 과연 누가 이긴 거지?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부스스 사라지고 한 명 이렇게 서 있는 느낌으로 혼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7번째 장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더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장 1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18 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규칙이 있지 않아요? 이거? 3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에요. 거기다가 별도로 첫 번째 장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따가. 그럼 요거는 우리가 2분의 6 곱하기 7 이렇게 써주면 되고 3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이게 그 공식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식인데 이 공식은 됐다 치고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지우고 해서 이걸 다 정리하는 게 더 좋은 풀이냐? 아니에요. 그냥 일일이 빨리빨리 구해보면 돼요. 그리고 이 식을 안 쓰고 여기서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해도 좋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진짜 규칙이 간단할 때는 보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열한다. 이게 우리가 오늘 끝까지 6시까지 하게 될 기본 근간이에요. 진짜 일일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화가 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도 해볼게요. 5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항을 알려주고 5번째 항까지니까 푸신 분은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5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4번 써봤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왜 1 넣느냐? 딱히 넣을 게 없으면 1을 넣기도 하지만 첫 번째 항이 있으니까 힌트. 그럼 왜 마지막에 4까지만 넣느냐? 내가 5번째 항 구하고 싶은데 여기다 6장 써봤자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5구나. 얘가 5니까 이게 2니까 2, 5, 10이구나. 얘가 10이니까 여기 곱해 약분해서 2, 7에 14구나. 여기가 14니까 요거를 이렇게 약분해서 2, 8에 16이구나 해서 16 구하면 돼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양쪽을 곱할 거예요, 이번에. 같고 같아요. 이 4개를 곱한 결과와 이쪽 4개를 곱한 결과가 같겠죠. 왜? 똑같은 건 곱했으니까. 그럼 곱하기 하면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진다고. 제가 이거를 A2, A3, A2 다음에 A3, A4, A5. 이거 쭉 곱하면 1분의 5, 3분의 6, 5분의 7, 7분의 8, 그 다음에 A1, A2, A3, A4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 3, 4가 삭삭 여기 똑같이 2, 3, 4가 지워지죠. 이렇게 곱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5만 남는다는 얘기죠.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2, 8에 16 곱하기 A1. 근데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6이 돼요. 이 될까요? 이런 스타일.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 초반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계속 보면 돼요.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먼저 푼 것처럼 숫자 그냥 바로바로 구해도 돼요. 왜? 5개니까. 말이 5개지 계산 4번만 하면 되죠. 이렇게 된다. 8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조금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진행해야겠죠. 화가 날 수 있어요. 나왔어요? 네.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진짜 맞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배워서 한다고?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해야 된다는 화가 나진 않는데요. 아, 그렇죠. 하지만 약간 어이가 없다? 그냥 다른 거를 풀 때는 네. 뭔가 네. 와 이 방법이구나 깨달음이 오면은 네. 그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풀면서도 그쵸. 이상하죠.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그- 너무 답답해요. 뭐 이런 걸 배우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 싶은? 근데 이게 이 단원의 그냥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오죽했으면 귀납적 정의라고 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항을 줬으니까 일단 이 첫 번째 항이 필요해서 여기다가 n에다 111 넣었더니 여기가 2가 돼서 마이너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1이 됐고 2 넣으면 이제 3, 2가 되고 여기 1 넣으면 이게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생겼고 여기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규칙성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원하는 게 뭐냐? AK가 A1보다 크게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K가 언제,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K에 위치해 있는 건 이제 수열의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K가 작다는 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언제 처음으로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일이 구해서 A1이 지금 12니까 12보다 큰 게 나오면 그때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약간 초등학생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조금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하고 밝고 명랑하게 하고 뭐 인형 옷 입고 이렇게 하면은 초등학생들도 배울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그 30분 동안은 몇 문제 못 풀 것 같은데 이제 극악의 난이도 수능에서 모두 다 인정하는 제일 어려운 거. 왜냐면 채원이도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여기가 근데 그게 일로 연결될 거예요. 그때까지 갈 거거든요. 극악의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처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실제 있는 문제고. 자, 첫 번째 항이 이제 10이니까 여기 12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이고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긴 9가 돼야 되고 여긴 9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2가 돼야 되고 어렵네요. 자, 얘가 2니까 얘는 3이 돼야 되고 얘가 3이니까 얘는 10 아니 9가 돼야 되고 아니 마이너스 9가 돼요. 좀 어렵네요. 초등학생들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써볼게요. 이게 7이죠. 혹시 알려주고 싶은 더 가도 돼요? 그래요. 이렇게 눈치껏 알려주셔도 돼요. 일곱 번째 항가 마이너스 9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10, 엄청 크네요. 15죠. 됐다. 12보다 크니까 여덟 번째 항에서 처음이니까 K는 8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좀 이상할 거예요. 달라요. 지금 전혀 지금까지 했던 수업 이런 수업이 없었잖아요. 이런 단원이 없었잖아요. 이상하겠지만 근데 이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16번 해볼게요. 조금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16번은 16번 다 비슷해요. 그래서 쭉 푸시면 되고 대신 숙제로 여기 쉬운 것들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절대값 나왔어요. 이제 갑자기 확 어려워지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다들 잘 진행하고 계셔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서 계산은 체기를 조금만 볼게요. 다들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발견했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시키는 대로 첫 번째 항 20이니까 20인 건 결정이고, 내가 두 번째 항을 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너가 두 번째 항 보고 싶으면 여기 n에다 1을 넣을래? 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2 넣으면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 세 번째 항을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항 있으니까 여기에 1 동시에 넣어주면 두 번째 항은 20에서 2를 빼면 돼요. 그래서 18이 되고, 또 18의 절대값을 씌워봐자 18이니까 16이 되고 14가 돼요. 이런 식으로 시름 2씩 떨어지다 보면 10번째 항에서 아마 2가 될 거고, 맞죠? 11번째 항에서 0이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모르겠으면 쭉 나열하면 되고, 고작 10개예요. 11개. 아니면 30개를 써도 되는데 아마 하다 보면 여기서는 더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규칙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고, 만약에 이거를 나는 일일이 쓰지 않고 규칙성을 알아보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씩 빠지니까 등차 수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초반 부분 10번째까지 또는 어느 시점까지는 0이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라 한정하고 써볼게요.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넣었을 때 첫 번째 항 20이 되기 위해서 22 이렇게 등차 수열 일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11을 넣으면 그때 0이 되겠죠. 그 얘기는 11번째 항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나열해버리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0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0이 되면 거기서 2를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2 빼기니까 0이 되고, 그럼 다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자, 봐주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번째 항은 그 전 번째 항에서 어떤 일을 벌이잖아요. 그럼 그 전 번째 항이 어떤 값이 0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면, 그 어느 시점에, 지금 바로 나왔지만 어느 시점에 0이 나오면 다시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는, 야, 네가 3 나왔으면 그 다음에 7 나온다? 시간이 흐르다 3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7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시간이 흐르다 또 3이 나오면 또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원래 반복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나중에 안 나오고 복합적인 것도 나오겠지만, 결국 이 다음부터는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걸 더 할 건데 어디까지 더 할 거냐면 30번째 항까지 더 하니까 A30이 있을 때 어떻게 자를 거냐? 예를 들어 반복되는 게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씩. 그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30개인데 이게 10개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20개고 20개인데 두 개당 마이너스 2, 두 개당 마이너스니까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생길 거예요. 여기가 지금 1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걸 더해야 되는데 앞쪽을 더해야 되는데 얘를 더하는데 이걸 더할 때는 뭘 쓰는 게 가장 좋냐면 등차수열합 쓰면 좋겠죠.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등차수열합을 쓴다는 건 뭐냐면 2분의 몇 개냐면 10개고 첫 번째 마지막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11이니까 110에서 20을 빼서 90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게 등차수열 공식, 등비수열 공식은 항상 기본으로 계속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해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눈에 이렇게 보이면 등차수열은 언제나 2분의 이게 몇 개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지막 거 보이면 바로 더하는 게 제일 좋은 공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식. 자,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자, 한번 봐볼게요.
이건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일단 좀 덜 중요한 것부터 3명 나왔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4명도 나올 수 있고 이건 주는 대로 우리가 쓰면 돼요. 그리고 이 규칙을 이해하는 데는 뭐가 제일 좋냐면 그냥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써보면 좋은데 결국은 그 앞에 2개를 더했을 때 그 다음 게 된다 라는 거고 이런 비슷한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수열이 있어요. 앞에 2개 더해서 다음 게 되고 앞에 2개 더해서 다음 게 되고 물론 피보나치 수열은 처음에 두 항이 1이어야 돼요. 첫 번째 항도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인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인 거는 이름이 다르게 있더라고요. 뭔지 기억 안 나고. 근데 그건 안 중요하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2개 더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을 알려줬고 4라고 34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가 34라고 알려줬고 두 번째 항을 구하라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첫 번째 항만 알아서는 안 되는데 두 번째 항을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을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놔야 돼요. 여기는 대놓고 두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미지수로 놓을게요. 미지수를 보통 뭘 넣냐면 회사를 보면 P, 스몰 p 많이 쓰거든요. 저는 K 많이 쓰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항이면 보통은 A 써요. 근데 여러분 맘대로 하시면 돼요. 뭐 더 좋다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미지수를 쓰셨나요? 못 쓰셨나요? 안 쓰고 했나요? 그럼 A2라고 그냥 썼나요? 네. 좋아요. 그것도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설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뭐 썼나요? 안 썼나요? A2라고 썼나요? 이런 식으로도 안 하고. 좋아요. 거꾸로 갔나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저 A2의 값을 구하시고 보기도 전에. 네, 뭐 보기도 전에. A2를 구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하고 문제를 보니까 A2 구하라 그러는데 반대로 본 것 같아. 좋아요. 이따 볼게요. 혹시 미지수 났나요? 안 났나요? A2라고 했나요? 아니면 I2라고 했나요? 혹시 미지수 넣으셨나요? 아무도 안 났어. 아무도 안 났어. 내가 이걸 P든 스몰 P, K 이거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말이네. 근데 나중에 네. 그쵸. 짧죠. U로 나누세요. 맞아요. U로 놓으셨나요? 아니 나누세요. U로 나달라고요? 네. 저희 지금 저쪽 다른 데서 수업하고 있는데 거긴 항상 제가 자 미지수 뭘로 놓을까? 그러면 한 친구가 남학생인데 하트요 맨날 그런 친구. 오셨어요, 같다. 네.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되게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너무 웃겨. 그 얘기했는데 항상 한류 스타처럼 인사해요 이렇게 갈 때도. 근데 장난스럽게 안 하고 진지하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애들.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자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하트 해볼게요. 4 하트.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4 더하기 하트.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둘이 더한 거니까 2 하트 더하기 4가 34가 되니까 2 하트는 30이 돼서 하트는 15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짧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두 번째 항을 반드시 알아야 문제가 성립되겠는데 그럼 그때 미지수를 꺼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지거나 길어지면 두 번째 항 미지수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울 건데 근데 이제 미적분을 요즘 공부하신 분은 쉬울 거고 혹시 그 형씨는 선택이 뭐예요? 확률통계요? 그러면 조금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19번 한번 해볼게요. 19번 좀 어렵습니다. 얘는 지금까지 중에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방식을. 근데 이제 수학 원에 이 방식이 원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19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렵다고 하니까 아. 물어봐요. 그래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아무나 푸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상관? 보면 아실걸요? 아 조금만. 뭐라고요? 뭐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죠? 정중하게 얘기한 거죠 지금? 죄송해요. 깜짝이야. 저 죄송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죄송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미적분이 이번에 그 한규리 씨라고 미적분 시험을 봤거든요. 거기 수열의 극한 급수 파트 시험인데 거기에 이게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분 시험지에. 그래서 미적분 관련했다는데 근데 미적분에 극한되는 거 아니고 원래 수열협에서도 나와요 이게. 마플에도 비슷한 게 있고. 물론 얘가 뭐 메인 유형은 아니에요 당연히. 응? 아니 괜찮아요 뭐. 아니 좀 차분해지. 그러니까 좀 근래에 좀 차분해서. 아 좀 아프셨어요? 아프셨다고요? 아팠었잖아요. 네? 아팠군요. 얼마나 아프고. 알고 계시잖아. 아프죠. 아니 제가 저 피곤해가지고 이제 잘 몰랐어요. 네. 쌤이 저보고 여기서 시동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그런다고요? 아니. 그게 한 지금 아프다냐. 2주 됐죠. 봤어서. 근래에 그래서 차분했다. 사익씨 혹시 나오셨나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제 공부용어니까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일단 얘부터 이거 정확하게 쓰는 것부터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항을 줬고 두 번째 항과 50번째 항분의 51번째 항인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이따 우리 문제 풀 때 50, 5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해요. 나열하다가도 규칙성이 나와야 되는데 규칙성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스타일상.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 제가 이제 1이 있으니까 여기다 1하고 1을 넣어볼게요. 근데 여기 두 군데가 n이에요. 다른 데 n 없어요. 여기 두 군데다가 우리가 1을 넣으면 a2는 하고 잘못 썼다.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게 왜 이거냐? 이게 1부터 1까지 넣으라는 얘기는 여기 k에다가 1 넣으라는 건데 그럼 1 곱하기 a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뭐랑 똑같냐면 첫 번째 항과 똑같아서 2가 돼요. 자, 얘는 일단 2예요. 이게 시그마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두 번째,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여기 3을 쓰고 싶어요. 3. 그럼 내가 n에다 뭐 넣어야 되면 2 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다시 여기는 이건 k잖아요. 우리는 n에다가 2 넣으면 여기다 2 넣고 이런 데는 건들면 안 돼요. k가 아니라 n에다 2 넣었으니까. 그럼 2를 넣는다는 얘기 뭐냐면 k에다가 이제 요 뒤에 1을 넣으면 요거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걸 더하시오. 그러면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다 4를 쓰면 여기다가 3을 써야겠죠? 상황이 내가 4, 네, 이게세요? A2가 네, A1이랑 똑같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1 넣으면 1, 1 요거 되고 2 넣으면 2, 2 마지막 3 넣으면 여기다 3, 3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도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항도 2고 두 번째 항이 2니까 2 곱해서 4가 되니까 6이 됐어요. 자, 세 번째 항은 6이에요. 그럼 네 번째 항은 뭐냐? 그럼 첫 번째 항은 2라고 했고 두 번째 항은 2라고 했고 세 번째 항은 6이 나왔으니까 2 더하기 2, 2는 4 더하기 6, 3, 18 그러면 더하면 24인가요? 24가 됐어요. 네 번째 항은 24예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건 공부적인 측면이라서 수요력하고 조금 안 맞지만 이 비슷한 느낌의 거가 뭐냐면 결국은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SN이 나왔을 때 우리가 SN에서 SN-를 빼죠. 그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N이 있는 상태로 한번 써볼게요. AN 플러스 1은 N이라고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예요. 나열해볼게요. 1A1, 2A2, 3A3, 다다다. 자, N까지 해갈 건데 일부러 그 직전 N-1까지 넣어보면 AN-1 마지막 NAN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나요 지금 제가 쓴 거?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일부러 쭉 펼쳐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펼쳤을 때 답이 어렵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지만 그 다음 제가 뭐 할 거냐면 여기 N자리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N-1을 넣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 N이 되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1 KAK가 돼요.
1A1, 2A2 다다다 어디서 멈추냐면 n-1, a n-1까지 넣으라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뭐 하죠? 빼려고 이거 한 거예요. 쭉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계산 안 돼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써야 되고 자 여기서 빼면 똑같은 거 지워져서 요것만 남아요. n, an.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그래도 귀납적 정의라는 게 혹시나 막 복잡하게 있으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 다음 항은 그 전 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유일하게 여기 항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얘 혼자 있잖아요. 얘를 일로 넘겨서 n 플러스 1 an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뭐 할 거냐면 이걸 밑으로 내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50을 넣으면 여기도 50 넣어주고 여기도 50 넣어주니까 답은 이쪽은 5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근데 얘만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이거는 원래 시그마에서 이런 식으로 좀 SN, SM만 쓸 빼는 방식으로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에도 그 유형이 들어는 있어요. 메인 유형은 당연히 아닌데 양쪽이 겹쳐 있어요. 시그마가 나올 때 수열합에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걸 활용을 해주려면 풀 수 있어요. 단 이때 이 규칙대로라면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A1 여기 1 넣으면 A2 1 넣으면 2죠. 그럼 첫 번째 항이 아까 얼마예요? 2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두 번째 항이 2가 나왔고 두 번째 항이 여기는 4가 나왔다고요. 이 둘 중에 얘를 믿는 거예요. 얘는 틀려요. 왜 틀리냐? 우리가 SN에서 SN만 뺐을 때 AN이라고 쓰고 항상 써야 되는 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뺐을 때는 N에다가 1을 넣지 마시오. 랑 여기도 똑같은데 왜 넣지 마시오냐? 이 전체식에다 1을 넣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개념이 오류가 생겨요. 오류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는 2 이상을 넣는 거예요. 1은 여기 넣었을 때 여기서 다르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별도로 써 있어요. 어려운 문제죠. 19번은 완전히 지금까지는 되게 평화롭게 이게 뭐야?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섞일 거예요. 이거저거. 자, 갑자기 이게 엄청 어려운 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원래 그 이 교재를 만들 때 항상 꿈꾸는 거는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서 어유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다음 문제가 자 계단 같지도 않은 거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 확 올라갔잖아요 이 문제에서. 근데 이 다음 문제는 이렇게 점프해도 이렇게 손이 걸쳐서 올라가야 되는 문제예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풀게요. 21번 한번 해봅시다. 21번 고민 한번 해주세요. 21번 되게 어렵습니다. 보는 거예요. 공부용이에요. 공부용. 이거 하고 다시 좀 쉬워질 거예요, 이제.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면 이거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죠? S EM 마이너스 되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설명 포인트예요. 저한테는. 뭐 알고 싶다면 알려드릴 수 있지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게. n이 정해진 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SC는 33인데요. 맞아요. 아니, n은 네. 아무 수나 들어가진 않고 기본적으로는 자연수만 들어가요. 10도 자연수. 그건 s, n이 1이면 그런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최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질문사항 있으면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 21번. 네. 칠판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도 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갖고 계시는데 근데 적절하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써봤거든요. 이렇게 쭉. 근데 위에는 이제 AN을 쓰고 그때마다 S를 같이 쓰려고 밑에다가 좀 배치해봤는데 부분 지금 눈치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여야지 답이 나와서 사실 이게 첫 번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EM-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1노드, 2노드, 3노드, 4노드, 5노드, 6노드, 7노드 저건 계속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 홀수 번째에서 끝나면 그건 1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걸 토대로 나머지 그건 다 되신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하게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규칙성이 나와요. 왜냐면 A3가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둘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세 개 다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더하는 게 A3예요. 그럼 첫 번째, 세 번째 다 더해서 1이 되려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쓸 수 있어요, 이제. 이상해요. 볼게요. 이상해요. 이거는 사실 좋은데 이런 시도는 근데 안 돼요. A12 양.
양수 아닌가요?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나올 수 있어요. 허수인가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정리해서 써야 이걸 같은데 한번 보고 올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답이 안 나온다고 이게 괴로워할 필요 없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정상이 나오면 이상해요. 순서로 없죠. 네, 근데 그래도 근접한 사람이 있어요. 근접까지 하는 거지 잘 가는 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잘 쉬어. 아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우리가 시간을 계속 쓸 수 없어서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사실 진행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그 진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거기서부터 걸리니까 봐주세요. 자, 볼게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이거 해석들은 많이들 잘 하셨어요. 처음 보면 이상하지만, 이게 SEn-1이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수열적에 나오는 n은 모든 자연수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1 들어가도 2 들어가도 3 들어가도 4 들어가도 5 들어가도 1이라는 얘기는 홀수 번째는 1이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다 쓸게요. 보기 좋으려고 위에다가 1, 1, 1, 1 이것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이게 수열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첫 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1, a2의 곱이고 두 번째 항이 뭐냐면 a2, a3의 곱이고 세 번째 항이 뭐냐면 a3, a4의 곱인데 어쨌든 이게 등비수열이래요. 곱하기 r 똑같은 것이 곱해지나 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다들 요걸 좀 잡으셨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S1이 1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 1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지금 제가 쓴 S3 1, S5 1, S7 1, S9 1, S17 1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지만 홀수 번째 1이라는 건 첫 번째가 1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1이라는 걸 모르면 이제 풀 수가 없어요. S1이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이 1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33이거든요. 여기까지 더한 게 33이에요. 근데 써볼게요. 이거 눈치채는 분들이 좀 있었구나. 여기 33을 쓰니까 우리가 A10을 알 수 있어요. 여기를 이해해 보세요. 여기가 뭐냐? 32가 될 거예요. 왜냐면 S9가 뜻이 뭐냐?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해서 9번째까지 더했을 때 1인데 근데 10번째 항을까지 더한 게 이제 S1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30이어야 얘랑 더해서 33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앞에서부터 갈 건데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결국 이 문제가 진행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항이 미지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을 K로 쓸 거예요. 그러면 S1은 1 더하기 K가 돼요. 왜냐면 S2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항에서 갑자기 1이 됐어요. 이 소리는 세 번째 항까지 얘네 셋을 더한 게 얘여야 되는데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된 것까지는 좋고 자 이제가 중요한데 얘가 얼마냐 그러면 둘이 곱하면 K거든요. 자 얘가 K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곱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뭐가 곱해졌느냐? 마이너스 K가 곱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뭐가 곱해질 거냐면 마이너스 K가 곱해져서 K 세제곱이 돼야 돼요. 누가? 얘가. 얘랑 곱해서 K 세제곱이 돼야 돼요. 얘랑 곱해서 K 세제곱이 돼야 돼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K니까 얘는 마이너스 K 제곱이어야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K 제곱이면 여기가 1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죠. 왜? 그 전까지 더한 게 1인데 아니면 이거 그냥 더하면 중간에 사라지니까 1 마이너스 K 제곱인데 다시 1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 K 제곱이 돼서 얘랑 부호가 달라야 또 다섯 번째까지 더하면 지워지고 1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뭐냐라고 하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K 4제곱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마이너스 K가 곱해져서 K 5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랑 곱했을 때 K 5제곱이 되니까 K 3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긴 다시 마이너스 K 3제곱이 돼야 다 더했을 때 1이 돼요. 지워지고 이렇게 규칙성을 천천히 찾아 나가야 돼요. 천천히. 어렵죠. 그래서 문자로 가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죠. 안 보이는.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턴을 보면 자 이렇게 패턴이 갈 때 패턴 어떻게 있는 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잘 보면 지금 A10이 30인데 짝수 번째만 볼게요. 짝수 번째만 볼게요.
그럼 여기 A2인데 K인데 A4인데 K제곱, A3인데 3이에요. 자, 억지로 규칙성. 3, 6, 2, 4, 1, 2. 여기도 써보면 이제 마이너스 K 4제곱 될 거예요. 4, 8. 두 배네? 그럼 여기는 뭐 30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단 K로 쓰면 K 5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부호를 볼게요. 2일 때 1인, 부호가 플러스인데 4일 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다시 6일 때 플러스고 8일 때 마이너스예요. 4의 배수가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는 없으니까 얘가 K5가 돼요. 그리고 얘가 얼마냐면 방금 썼지만 32가 돼야 돼요. 그래서 K가 2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져요. 인정 씨 여기까지 갔나요? 근데 아마 좀 진행해서 시간 더 들었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막혀 쓸 수 있겠죠. 충분히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될까요? 이 복습용으로 좋은 문제예요. 되게 어렵죠. 지금 수능에서는 2레벨보다는 좀 쉽게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뒤에 마지막에 준비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보다 평균적으로 조금씩 낮게 나오는 걸로 보여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공부를 그래도 공부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를 공부하면 이거보다 조금 쉽게 나왔을 때 그래도 풀만 하니까. 그러면 K가 2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S18이고 S18은 S17에다 얘 하나만 더해주면 되죠? 얘. 여기다 이거 더해주면 그게 S18이에요. 이게 첫 번째부터 17번째 값을 다 더한 게 1이니까 얘까지만 더해주면 S18이 되고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분위기상 자 이게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이고 5니까 여기 2로 나눠주면 K의 구승이 될 거고 이 친구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처럼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K의 구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의 구승이니까 512가 되고 그럼 1이랑 512 더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513이 되는 문제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한번 해봤어요. 여기 합과 관련된 거 여기서 끝나서 이제부터 이제 두 개로 찢어지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제일 어려운 거 이걸 하나 넣어봤어요. 지금이 42분. 자, 한 타임 쉬고 이제부터는 훨씬 수능에 많이 나오는 형태를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약간 워밍업 같은, 물론 얘는 이제 만만하지 않은 문제지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천천히 다시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 55분에 시작할게요. 55분에